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이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무엇부터 풀어볼까요? 오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예상 수치는 770명대, 775명, 다시 700명대로 넘어가고 800명을 근접하고 있는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해외 IB들은 국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일제히 올리고 있고, 뭐 그런 거 약간 상충되긴 합니다만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글쎄요, 가치주들 주목이 많이 주목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 FOMC라고 하는 그 이벤트를 대기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주제라면은 금리, 또다시 이제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논란일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은 이미 다 가치주 쪽으로도 많은 관심이 옮겨간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해 볼까요? 정리된 화면 보시도록 하고, 자, 인플레이션과 가치주들은 좀 동행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 모든 지표들이 사실상의 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죠. 연준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느냐의 여부가 이제 FOMC 이벤트인데, 6월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번 달까지는 별 이벤트 없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들은 해요.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약간 갸우뚱거리게 되는 거죠. 미리 좀 당겨올 거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파월 의장의 그 입에 다 주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여러 번 다뤄드렸지만, 모든 지표들입니다. 이 원자재 관련해서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ME 인덱스라고 하는 비철 금속을 통합한 지수도 지금 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 안에는 뭐 구리도 들어 있습니다. 구리, 뭐 납, 니켈, 뭐 알루미늄, 뭐 아연 이런 거 다 들어 있죠. 주석도 들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곡물 가격의 그것을 또 통합하는 로이터 제프리 CRB 인덱스, 요것도 이제 뭐 찾아보시면 대충 다 나옵니다. 요 인덱스도 지금 뭐 가파르게 가고 있고, 운임지수는 뭐 두말할 나위 없죠. 해운 운임지수, 발틱 드라이 인덱스, 용어들이 좀 어렵지만 여기에 상선의 유형별로 보면은 BCI, 뭐 케이프 사이즈, 그다음에 BPI, 파라맥스급, 슈프라맥스급인 BSI, 거기에 이제 핸디 사이즈까지. 사실 요 핸디 사이즈는 손으로 좀 옮길 수 있는 작은 화물들이 막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소매 상품들 운임지수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BSI 밑에 BHSI까지 지금 관찰 대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큰 규모가 되는 거는 이제 BCI, 케이프 사이즈인데, 케이프 사이즈도 지금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 자, 반도체도 뭐 지수가 다 나와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PHLX 세미컨덕터 이렇게 지수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만, 이게 이 반도체 현물 시장은 북미 반도체 시장하고 대만 거래소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 생산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데 지수는 남의 거를 쓰죠. 원자재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임지수도 상선은 우리께 되게 많은데 운임지수는 발틱 지수를 쓰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자, 그래서 뭐 이 반도체 지수는 DXI, 대만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내놓는 현물 가격을 취합한 DXI도 37,700포인트. 이게 어떤 의미냐면 2008년도 10수년 전에 2,0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DXI가 37,000이니까 몇 배 오른 겁니까? 몇 배 올랐죠. 네, 그렇다는 거. 네, 가격이 계속 뛴다는 거죠. 없어서 못 파는 겁니다. 미국 집값도 지금 뭐 난립니다. 15년 내 최대로 급등.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지수도 뭐 하여튼 입이 딱 벌어지게 지금 오르고 있다. 관련주가 그래서 뭐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 국내에는 이제 뭐 제가 두 개밖에 지금 못 써놨는데, DL, 뭐 대림산업에서 분산, DL이라든지 뭐 동원 FMB, 그리고 또 이제 어제는 잘 아시겠지만 스틸자 들어가는 철강주들 뭐 다 올랐죠. 네.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찾아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뉴욕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브랜드일 겁니다. 미국판 고무신. 크록스라고, 네, 미국판 고무신입니다. 크록스의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제 고무신까지 오르는 거죠. 네, 다 오릅니다. 자, 이동근 팀장님이 좀 첨언을 해주시죠. 뭐 제가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좀 이제 주의 있게 보는 것들은 역시 그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그 구리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역시 구리만 이제 오르는 게 아니라 다 오르는 그렇죠. 다 오르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이제 선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리 가격에 아시겠지만 구리 가격은 인디케이터예요. 이제 그 실물 지표가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인디케이터인데 결국 이제 그 실물 수요 회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이 지금 인프라 투자 추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네.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제조업이라든가 공급망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아시겠지만은 구리는 제조업 전반에 사용되는 기초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향후에 이제 정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을 이끌고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크록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고무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미국의 집값 15년 내 최대 급등입니다. 뭐 샌디에이고, 시애틀, 보스턴 이런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도시들의 집값들이 보통 10%에서 20% 수준까지 올랐어요. 네. 이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케이슬러 주택 지수 미국의 이제 그 집 그 가격 갖다가 이제 맞아요. 그 지표로 삼는 이게 15년 만에 최대 급등을 했고 케이슬러 주택자기주도 거기 아침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근데 이제 사실 부동산 이게 이렇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금 미국이 금리가 낮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모기지 금리가 최저 수준입니다. 네. 뭐 과거에 한번 크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때문에 한번 크게 된 적이 있는데 거의 이제 그때 레벨을 거의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이런 그 주택 경기가 그 이후에 오랫동안 미국도 좀 주택 경기 침체기를 겪다가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근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지금 최저 수준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어떤 모든 그 손가락들이 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와중에 결국은 가치주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장을 좀 이제 이끌고 있는 뭐 앞서서 말씀했지만 철강주 같은 것들은 조금 저는 이게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은 단기적으로. 그렇죠. 물론 그 중에 이제 더러운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 최근에 이번 주만 들어서도 제가 어제 그제 시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뭐 어제는 장중에 빠졌다가 종가에 좀 올리고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안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 뭐 현대차 못 오르고 있는데도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가치주들이 올라줘요. 화학주, 뭐 철강주, 뭐 예를 들면은 뭐 조선주, 정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약간 전통적인 개념의 이런 업종들이 지금 시장을 좀 지지를 하는 이런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전통 산업들 뭐 정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거기에 이제 반도체 뭐 이렇게 되지만 다 오르고 있고 사실 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오늘 아침 기사는 이제 잘 나가던 라면 빅3 뭐 대충 라면 브랜드는 아시잖아요. 근데 원재료값 급등에 직격탄 1분기 영업이익은 40% 줄어들 듯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원재료 가격을 판매 가격에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데 저는 이런 재료가 등장해서 주가가 좀 약하다? 그러면 앞으로는 반영을 해야죠. 해줘. 예. 이 기업들이 뭐 계속 적자 놓고서는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죠. 그렇죠. 네. 저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아까 이제 가치주 중에 이제 농심이나 이런 거 한번 더 넣어도 될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김영민 매니저는. 네, 저도 적극 공감하는 그 종목 농심. 어제도 저희가 한번 농심 다뤘는데, 얘기했잖아요. 그 원재료 가격을 지금 사실 이게 이제 국민 소비 물가와 너무 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제 판매 가격에 그대로 반영시킬 수가 없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건 소위 말해서 이제 타임렉, 시차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전이가 될 거다. 판매 가격에 이제 전가가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오히려 좀 악재가 이제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그 두부 가격하고 콩나물 가격, 콩나물은 잘 모르겠는데 네. 풀무원 그 가격 인상할 때 주가 살짝 반응을 좀 했었나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제 농심이라든지 뭐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오뚜기. 네, 지금 어쨌든 시장의 삼양식품, 네. 트렌드가 뭐 우리 소비 트렌드도 어쨌든 뭐 건강과 관련된 이제 친환경 이런 식자재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비싼 걸 더 선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약간 좀 그런 트렌드도 또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네.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면 사실 처음에는 조금 저항이 있겠으나
결국에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농심 같은 이런 기업들이 뭐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오늘 어쨌든 이제 그야말로 2차 산업과 관련돼서 요즘에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야말로 4차 산업 시대에 다시 2차 산업의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챙겨봐야 되는 시점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저께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워낙 급등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어제 이제 약간의 이제 특수한 상황들이 이제 조금 섞이면서 어제 이제 철강주들은 이제 급등이 야기됐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구리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이제 선물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거 이제 그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시장 분위기였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약세 부근에서 좀 IT 종목들도 쉬고 뭐 자동차도 안 가고 이틀 전에 급등했던 뭐 자동차, 조선, 철강 뭐 이런 기업들이 다 건설주 이런 기업들이 쉬고 있는 와중에 오로지 이제 철강 종목들 쪽으로만 수급이 되고 이제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동국제강 같은 기업이 이 자리에서 또다시 장중에 15% 급등을 하고 KG 동부제철 같은 이런 기업이 시가총액이 뭐 작지 않거든요. 거의 2조 원대에 이제 육박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장중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막 20몇 %씩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뒤에 이제 철강, 뭐 스틸 이런 거 달려 있는 기업들은 동반해서 이제 다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철강주들이 약간은 이제 조금 저는 오버슈팅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제 가치주들 쪽에서 이제 좀 따져본다면 또 2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좀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화학업종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들도 어차피 철강주만 계속 올라갈 거 아니거든요. 뭐 건설, 조선, 철강, 화학 이렇게 계속 순환매를 한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해보면 화학주들 중에서 이제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가격 매각이 좀 부각되는 그야말로 이제 가치주라고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풍산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 풍산. 회사도 물론 어제 풍산도 이제 구리 가격 급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어제 풍산도 주가가 완전히 솟구치면서 뭐 종가 기준으로는 52주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하긴 했으나 어쨌든 앞으로 실적 개선세에 비해서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산 같은 종목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자재 가격 관련된 종목으로 좀 그래도 안정적인 스타일의 종목이잖아요. 뭐 급등락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아주 완만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풍산까지 추가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새로운 게 없을까? 뭐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글쎄 뭐 이제 저는 뭐 오늘은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풍산도 말씀해 주셨고 풍산이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역시 뭐 음식료 쪽을 계속해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소외가 된 것들이고 농심도 있지만 오늘 앵커께서 이제 뽑아주신 전 동원 F&B 같은 종목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동원 F&B 같은 경우는 저는 기업이 전략을 좀 잘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원그룹의 동원 F&B의 동원몰이라는 몰이 있어요. 근데 동원몰, 이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런 동원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브랜드 더반찬이라든가 뭐 금찬미트라든가 이러한 하나로 이제 통합을 했어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걔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원 F&B가 상당히 하고 있는 사업들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반찬이라든가 또 식육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최근에 펫푸드. 그러니까 이게 동원 F&B의 펫푸드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입한 제품들 빼고 네. 국산 제품으로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펫푸드라든가 또 건기식, 건강기능식품까지 진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사업에 다각화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관이 없는 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쪽에 있어서의 어떤 이러한 또 음식료 쪽에서의 사업의 다각화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시겠지만 이제 동원 참치로 대변되는 어떤 네. 브랜드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강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조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주목을 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패스트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신규 사업 분야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에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게 반영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20만 원 돌파했어요. 사실 네. 계속해서 20만 원 밑에서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 차례 올랐다가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 20만 원 돌파하면서 결국 뭐 지금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크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동원 F&B를 비롯해서 약간 음식료 쪽의 업종들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기사는 이 심상치 않은 해상 운임 상승세입니다. 앞서 이제 제가 뭐 BDI를 비롯해서 BCI, BPI, BSI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드렸지만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는 SCFI 지수가 1년 새에 3배가 뛰었어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2배, 3배 높은 운임을 적용해서 계속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 아시아 수출 시장은 이미 고장난 상태다라고 할 정도인데 운임 지수와 관련돼서는 좀 더 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업종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실제로 조선업종이 1분기 때 실적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분기 때 작년 대비해서 뭐 수주가 10배가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지금 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계약을 따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매출은 이제 향후에 계속 이제 인식될 거거든요. 네. 지금 1분기 당장 실적만 놓고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선업황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종 중에서 좀 중소형주 중에 좀 참신하게 이제 접근을 좀 해달라고 지금 앵커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또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SD 엔진이라는 이제 선박 기자재 엔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 선박용 엔진도 친환경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기존에 이제 저항유 엔진은 엔진 손실도 그렇고 환경오염이 정말 심하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LNG 추진 엔진에 대한 이제 기술력들을 이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HSD 엔진이기 때문에 요 회사도 이제 좀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 해운주들 중에서는 HMM 뭐 단연 독보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HMM 말고 조금 작은 회사 중에 이제 KSS 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이제 어쨌든 최근에 운임 가격이 이제 상승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뭐 11,000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겨우 이제 한 10% 정도 올라온 자리거든요. 상승 여력이 저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해상 운임과 관련된 이런 이제 운임의 공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배를 이제 지금 막 발주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발주한 배가 당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짧아도 한 3년 이상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배들이 이제 다시 이제 해상 운송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상당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 이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KSS 해운도 함께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시멘트 네, 이거 돌리는 거 뭐죠? 그 시멘트 레미콘. 운반하는 레미콘. 네. 네. 요즘 용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레미콘 회사도 봐야 될까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아시겠지만, 유진기업인가? 예, 아시아 시멘트 같은 경우 어제 또 이제 강세를 시멘트. 보였었고 네. 이게 뭐 또 시멘트 업종도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이죠.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이 이제 앞에서 주택 경기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공급을 늘려야 되는 네. 이러한 상황이 된 거고요. 이제 뭐 정부도 그런 쪽에 집중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재보선 선거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화두로 대두가 됐고, 네.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됐고, 뭐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물론 이런 주택이지만은 이런 그 비어 있는 부지들에 오피스텔 짓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것들 뭐 아파트 같은 거는 조금 이제 딜레이 되더라도 이런 오피스텔 공급이라든가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과잉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쪽은 분명히 지금 이런 그 건설 경기 전반이 좀 바닥을 찍고 살아나는 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그렇다면은 이러한 뭐 시멘트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은 자연스럽게 뭐 이제 그 앞으로는 그냥 그 스테디하게 좀 이제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뭐 시멘트 업종들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이 시멘트 업종도 충분히 그런 쪽에 이게 좀 집어넣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시멘트주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저퍼주다, 그 저평가 가치주다, 뭐 이런 얘기들 과거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 관심이 좀 덜한 쪽의 업종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항상 좀 저평가받았던 그러한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국면에서는 또 한 번 뭔가 아직 못 오르고 저평가된
것이 없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 또 이런 종목들을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오늘 일발장전은 약간 가치주, 인플레이션 가치주 뭐 반복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다뤄봤고요. 김행 매니저는 이제 또 네. 보내드려야 돼요. 수요일은 오늘 없는 날 이벤트가. 네, 이벤트는 없고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가 이제 철강, 조선 뭐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시멘트도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채산성이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판가에 아직 전이를 안 시킨 상황인데도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달리 지금 식품주들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다시 되짚어봐도 참 동원 F&B라든지 농심 같은 이런 종목들이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매력이 있어. 생각을 네,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지만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관심을 갖는 건 SK IET 또 네. 분리막을 제조하는 또 상장 대여가 또 오늘부터 청약을 아니 또 그거 접수받고 뭐 있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는 거 몇 개. 이제 아니 근데 이제 SK IET까지는 그 균등 배분 네. 복수 청약이 이제 가능하니까요. 사실 소액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정말 많이 좀 소외됐었잖아요. 이 청약 시장에서. 근데 어쨌든 뭐 한 52만 5천 원만 넣으면 잘하면 한 주는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뭐 주당 한 17만 원 정도. 만약에 따상을 간다면 주당 한 17만 원 정도 또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5개 증권사를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5개 다 참여하면 뭐 한두 개, 정말 운 좋으면 2~3개까지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기가 이번에도 상당히 좀 뜨거울 것 같아요. 64조 원이 이제 지난번 기록이었는데 네. 무난하게 넘어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청약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A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